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찐수학 찐찐쌤 쭈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수학 특강의 마지막 강 시간입니다. 자, 12번째 강이고요. 지난 마지막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12번째 강은 부등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등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등식의 풀이를 어떻게 하고 핵값을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는지까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연립 부등식의 풀이도 원래는 교육개정에 있어서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립부등식의 풀이 방법은 고졸 검정고시 파트 때 학습을 하시게 되시니 기초수학 특강에서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의 풀이도 우리가 고졸 검정고시 파트에서 또 학습을 하시는데 그때 이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모르면 또 난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요, 바로 부등식이 무엇인지라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부등식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즉,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이 네 종류의 부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있었던 것처럼 부등식도 똑같이 좌변과 우변이 이 부등호에 의해 생기게 되는 거죠. 부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변이 좌변, 오른쪽에 있는 변이 우변이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등호 자리에는 이렇게 이 네 종류의 기호가, 부등호의 기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같다라는 표시가 없을 때 이 두 종류가 있고 같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을 때는 또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등호를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 등호 모양 짝대기가 두 개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그죠? 개정이 계속 되면서 이렇게 두 개를 등호 표시하지 말고 하나만 써도 된다라고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죠. 자, 부등식도요. 좌변하고 우변에 있는 수들끼리 누가 더 큰가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방정식과 매우 흡사하게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되는 그런 상황 자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얘 그냥 풀이를 똑같이 그냥 하면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부등식이 방정식보다 조금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꼭 기억해 두었다가 문제 풀 때 잘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정식처럼 딱 x가 얼마다 라고 나오지가 않고 범위로 이 부등식의 해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연습 문제 1번은 다음 중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2x는 5. 뭐야 이거 뭡니까 여러분? 방정식이잖아요. 등호가 있잖아. 부등식은 뭐가 있어야 돼? 부등호가 나와야죠. 부등호. 부등식의 기호, 그죠? 부등호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등호가 나왔으니 이것은 아니다. 어때요? 이거는 부등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얘는 어때? 아예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네. 이거는 계산을 했을 때 6x-8이라고 하는 1차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아닌 거죠. 이건 어때요? 부등식의 기호. 맞죠?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등식인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등식이 아닌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래서 x 동그라미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징검다리로 이렇게 놓아서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이 부등식 중 부등식 중 너무 어색하다. 그죠? 다음 부등식 중. 자, 요 중을 지울게요. 다음 부등식 중
x는 1일 때 참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가 방정식에서 참이 되는 x의 값 찾을 때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그렇게 대입을 해서 구했듯이 부등식도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의 경우 x 자리에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좌변을 계산하면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돼요. 1과 4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4가 더 크죠. 그렇다면 얘는 맞습니다. 즉 x는 1이 참이 되게 하고 있으니 참이 되게 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기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니은 여기에도 x자리에 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0이거든요. 0은 7보다 큰가요? 아니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자, 디귿 x자리에 또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에요. 자, 여기에 6이 있죠. 만약에 등호가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닌데 등호가 있다라는 건 같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왼쪽 좌변이 더 큰 경우 또는 서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디귿도 참이다. 자, 리을 볼게요. 자, x자리에 1을 넣었어요. 1 빼기 4를 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마이너스 3과 0의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0이 크죠. 아까도 말했지만 0과 7을 비교했을 때는 7이 더 크니까 이건 틀린 거였고 마이너스 3과 0을 비교하면 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다. 그래서 참이 되는 것은요.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2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등식의 성질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앞부분에서 부등식은 굉장히 더 민감하다, 예민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등식은 보세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온수네. 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갑자기 양수가 나와서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도 온수네. 그런데 양수가 아닌 음수를 부등식의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하고 3이라고 하는 값을 비교할 때 3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 1을 더하면 4가 3보다 크니까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맞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은 수를 뺐어요. 그럼 1, 2가 되는데 어차피 2가 더 커요. 그죠? 이번에는 똑같이 2를 양변에 곱했어요. 양수 2를. 그러면 2는 4, 3이 6, 6이 4보다 크다.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똑같이 2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3이 되는데요. 2분의 3이 1보다 크잖아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했어요. 나누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3 요래 되죠.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커요. 이번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6이 되죠.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4가 더 커요. 방향이 우변이 더 크다였는데 좌변이 더 크다로 바뀔 때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더라.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A가 B보다 크대요. 여기에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똑같은 수를 뺐어요. 똑같은 양수를 곱했고 똑같은 양수로 나누었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음수를 양변에 곱했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음수로 나누었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꼭 알고 가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바뀌지 않아. 그런데 바뀌는 경우는,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뀐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연습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라 라고 했는데, 자, 먼저 1번입니다. 여기 플러스 5, 여기도 플러스 5. 양수를 더했으니 부등호 방향 유지. 자, 음수를 더했어. 그죠? 또는 또 같은 수를 뺐어 라고 해도 되죠. 근데 어차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수를 뺐어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6 같은 음수를 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덧셈으로 바뀌죠. A하고 B에 똑같은 수 6을 더했어 라는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했어요. 그대로 유지. 엄마, 이제 두둔 음수를 어떻게 했어? 곱했네. 그렇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양수로 나누었어요. 뭐야? 양수로 나누었어? 안 바뀌어. 이 방향 그대로 유지.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음수로 양변을 나눈 거죠.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6번하고 8번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6번과 8번이 바뀐 이유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차 부등식 파트로 가볼게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여 정리한 식이 다음에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이다. 그러니까 좌변이 어떤 문자에 관한 1차식이면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얘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이러한 꼴이네. 얘 1차 부등식. 얘 또한 얘를 1로 이항. 2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꼴. 1차 부등식. 자, 얘는 이거죠. 그렇다면 얘는 이런 꼴. 1차 부등식. 왜? 얘도 어차피 1로 넘겨버리면 x-5는 0보다 크다가 되면서 저 꼴이 되니까요. 또 마찬가지 얘도 보면 5분의 1 x에서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잖아. 그렇다면 얘 또한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있었던 식에 딱 맞춰지면서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꼴 중에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내어진다면 1차 부등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등식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1차식 그러면 뭐 2x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어지거나 또 1차 방정식 그럼 뭐 5x 플러스 2는 0 등호가 있고 이제 1차 부등식 그럼 뭐 3x 마이너스 5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지는구나. 공통점이 여기가 1차식, 여기도 1차식, 여기가 1차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차식에서는 등호나 부등호가 없기 때문에 좌변, 우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에서는 좌변이나 우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죠.
자,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의 특징을 보면 좌변으로 모든 항을 넘겨서 정리를 했을 때 좌변이 이렇게 어떤 문자에 관한 1차식이면 1차 방정식 또는 1차 부등식이 된다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4x-8은 2x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과 같이 부등식에서도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항을 통해서 이제 이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 x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여 정리를 해가지고 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도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변에 문자 x를 가지고 있는 항이 있으니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또 좌변에 있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우변에 있던 항을 이항을 시키면 2x가 마이너스 2x로 가요. 그죠? 자, 우선은 이렇게 봤을 때 얘를 계산을 하면 2x-8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1차 부등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를 풀 때 마이너스 8을 이항을 시켜서 2x는 8보다 작다. 양변을 양수인 2로 나누어서 x는 4보다 작다라고 하는 핵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연습 문제 4번.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표,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볼게요. 자, x-5,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동류항끼리 계산, 마이너스 2x.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되었고 좌변이 x에 관한 1차식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맞아요. 이렇게. 자, 이제 또 두 번째 2번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좌변이요.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얘는 2차 부등식. 그래서 X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또 3번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하여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X는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X가 없어지네. 자, 1은 0보다 작다. 뭐야? 이거 문자 X가 사라졌으니 1차 부등식이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부등식이에요. 근데 부등식인데 거짓 부등식이야. 그쵸? 아무튼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닌 걸로.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넘어갔으니 우변은 0만 남는 거니까. 자, 이제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4x 마이너스 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좌변이 x에 관한 1차식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1차 부등식이 맞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인 것이 1번과 4번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자, 우선 양변을 간단히 하여 이러한 꼴로 만든 후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때 개수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 x를 가지고 있는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여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 이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x 근데 3 빼기 4를 하면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도 같이 알아볼게요. x가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되
등호가 없으니 빵꾸를 뽕 뚫어주세요. 그런 다음 x는 a보다 크다. 커? 그러면 오른쪽을 향해 화살표를 날려주면 돼요. 자, x가 a보다 작아. a 값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고 등호가 없으니 빵꾸를 뽕 뚫어놓고 x가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왼쪽 방향을 향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날리고 같다 표시가 있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색칠을 해요. 빵꾸뽕이 아니라 빵꾸의 색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화살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그럼 a를 기준으로 빵꾸의 색칠을 하고 왼쪽으로 화살표를 날려주시면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문자 x를 갖고 있는 것은 좌변에 혼자 있고, 그죠? 여기 우변은 없어 어차피.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즉 2를 우변으로 이항.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2로 가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돼요. 여기는 얘가 홀로 남아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 음수로 나눕니다.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음수로 나눈다라고 할 때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어요. 얘를 약분하면 그대로 x, 얘도 이렇게 약분을 하면 플러스 1.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음수로 나눌 때 부호에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등식의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볼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크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화살표가 오른쪽인데 같다가 들어가 있으니 빵꾸뽕이 아니라 빵꾸에 까맣게 색칠을 하고 오른쪽을 향해서 수직선을 날려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풀고 해를 오른쪽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는 5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즉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숫자 2를 기준으로 같다 표시가 없으니 빵꾸를 뽕 뚫어놔 주시고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날려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2x-1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 자, 2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보다 작다. 자, 그럼 2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제 양변을 양수인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러면 숫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같다 표시는 없으니 빵꾸는 뽕!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날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x는 18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 음수로 양변을 나누어 주는 거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는 x. 작거나 같다. 3, 1은 3, 3, 6, 18. 근데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죠. 한 개 홀수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 여기에 빵꾸뽕이 아니라 색칠을 해주고,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 색칠. 자, x 플러스 7은 2x보다 작거나 같다. 2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플러스 7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자, x 마이너스 2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보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요. 자,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하거나 마이너스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로 나눈다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지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짝수개, 2개. 여기도 2개 짝수개. 그러니까 얘네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숫자 7을 기준으로 색칠을 하고, 자, 이렇게 색칠을 하고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오른쪽을 향해서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했는데요. 괄호가 있으면 먼저 괄호를 분배 법칙에 의해 풀어줍니다. 분배 법칙이 뭐였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 이 a라는 건 x에도 y에도 z에도 곱해져 있는 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분배를 해서 전개를 해서 나타내면 ax 플러스 ay 플러스 az로 나타낼 수 있죠. 개수가 소수나 분수이면 양변의 적당한 수, 만약에 분수였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또 소수였으면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없앨 수 있게 10의 거듭제곱을 소수일 때는 곱해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지막 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 두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괄호가 있으니 분배 법칙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보다 크다. 그러면 3x 플러스 x 플러스 12 즉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12를 우변으로 이항했어요. 자, 좌변 계산하면 4x 4x는 12보다 크다가 되고요. 양변을 양수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가 되죠. 자, 수직선상에도 나타내어 볼게요. 자, 그러면 3을 기준으로 x가 크다고 했으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2번입니다. 3분의 2x-1이 5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양변에 양수인 3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고 2x-1은 15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제 2x는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15 플러스 1을 하면 16이 됩니다. 이제 양수 2로 양변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는 8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그래서 숫자 8을 기준으로 빵꾸 뻥 뚫어 놓고 x가 크다고 했으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3번과 4번. 정말로 이 두 개 풀면 이번 강의 끝나요. 자, 3번은 개수가 소수예요. 그렇다면 소수 한 자릿수들이니까 양변에 곱하기 10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10을 곱해주고 여기에도 1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 주는 건데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5는 크거나 같다 7x보다. 자, 7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4x 마이너스 7x는 크거나 같다 5보다. 자, 그럼 마이너스 3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음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자, 마이너스가 짝수게, 자, 그러면 여기는 x. 자, 여기 마이너스 홀수게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이것도 수직선상에 그려볼게요. x. 여기 마이너스 3분의 5. 빵꾸 뽕이 아니라 빵꾸의 색칠. 같다 표시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x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분모에 있는 수가 2하고 4이니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잖아요. 양변의 4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2배의 x-1은 작거나 같다. 여기서 4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약분되니까 여기에서는 x 플러스 3이 남겠네요. 됐죠? 자, 이제 분배 법칙 2x 마이너스 2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3. 자, 이제 x를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자, 2x 빼기 x는 작거나 같다 3 플러스 2보다.
그럼 여기에서 좌변 계산하면 x, 우변을 계산하면 5가 나오죠.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5. 빵꾸 뽕이 아니라 빵꾸에 색칠을 하고 x가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6번까지 풀면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기초 수학 특강으로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좀 점핑 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학 네,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재미를 붙이면 재밌게 잘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수학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초 수학 특강을 들으신 분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기본 이론으로 가셔서 기본 이론 또 함께 열심히 학습을 해서 또 합격의 길로 가보도록 하는 거. 이것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한테 응원하고 싶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라기보다는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초 수학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이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